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영진입니다. 제주도는 사계절 내내 예쁜 꽃들이 피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래서 계절마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을 총정리한 겁니다. 봄하면 생각나는 꽃은 역시 벚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벚꽃 명소 10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곳도 있지만 잘 모를 수도 있는 숨겨진 장소도 소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처음으로 소개할 곳은 제주시에 있는 전목로 벚꽃길이에요. 이곳은 매년 왕벚꽃 축제가 열릴 만큼 제주도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입니다. 벚나무가 100년 이상 된 나무도 있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벚꽃을 보기 위해 많이들 찾는답니다. 제주 시내에 위치해 있다 보니 주변에 카페와 맛집들도 많이 있어서 꽃구경도 하고 식도락도 즐길 수 있어요. 낮에 가도 예쁘게 핀 벚꽃을 볼 수 있지만 밤에 가면 색다른 모습의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상가들과 함께 벚꽃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으면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는 곳이에요. 참고로 벚꽃 피는 시기에는 차가 막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변을 주차하고 벚꽃길을 걷는 것을 추천해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교도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학교로 가는 길 양옆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제주대학교 벚꽃길은 깁니다. 역시나 꽃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혼잡해요. 여기도 주변에 카페가 꽤 있으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산책하시면 좋을 거예요. 오라시시는 많이 유명한 곳은 아닌데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벚꽃을 온전히 즐기기에는 더 좋더라고요. 정확한 위치는 제주시 오라이동 289예요. 골프장까지 들어가는 길 양옆으로 벚꽃이 팝콘처럼 피었더라고요. 제주 시내에서 멀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 벚꽃을 보고 싶다면 추천하는 곳이에요.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갓길에 안전하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한라수목원 벚꽃길은 유명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소소하게 산책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한라수목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제주 시민들이 많이들 보러 가요. 저도 산책할 겸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한라수목원 입구 벚꽃길도 좋지만 한라수목원 안에도 벚꽃이 있으니까 겸사겸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라수목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해요. 이용료는 무료인데 주차요금은 내야 합니다. 제주종합경기장은 제주도의 숨은 벚꽃 명소예요. 종합경기장 주변 도로를 따라 핀 벚꽃을 감상할 수 있고 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 만개한 벚꽃을 구경할 수 있어요. 종합경기장 주변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면서 벚꽃을 보는 것도 좋지만 경기장 안에 주차하고 산책로를 걸으면서 사진 찍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곳 주변에 맛집들도 꽤 있으니까 맛집도 가고 벚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시에 있는 민오름은 한라산을 보면서 벚꽃 구경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예요. 제주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름인 만큼 등산 아닌 등산은 살짝 해야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탁 트인 전망과 한라산을 볼 수 있어서 저는 매년 벚꽃이 피면 꼭 가는 곳이에요. 오름이라고는 하지만 높지도 않아서 산책할 겸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명하고 복잡한 곳보다는 호젓하게 걸으면서 벚꽃도 보고 싶다면 꼭 가보세요. 애월고등학교는 학교 입구에서부터 교문 안쪽까지 벚꽃이 피어 있어요. 주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벚나무길은 그리 길진 않은데 촘촘하게 심어져 있어요. 학교인 만큼 평일에 가시는 분들은 학업하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 부탁드려요. 여기는 주차하기가 애매할 수 있는 곳이에요. 대로변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길 건너에 주차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건너편에 주차하면 안전하게 벚꽃을 볼 수 있어요. 애월읍 장전리 벚꽃길은 워낙 유명해서 매년 벚꽃 축제를 진행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벚꽃길이 길지 않아서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사실 여기보다 더 괜찮은 곳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도 장전리 벚꽃길이 좋은 건 차량 통제를 해서 걷기에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곳은 벚꽃 축제를 할 때 가야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주차하기가 힘든 곳인 만큼 주변에 주차하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벚꽃이 예쁘고 구경하기 좋은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장소예요. 에어룹 고성리에서 광릉리까지 이어진 벚꽃길은 한적하고 예쁜 곳인데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곳은 항목유적지와도 가까워서 함께 벚꽃 구경하기 좋은 곳이에요. 제주도의 시골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카페도 몇 곳 있습니다. 4월이 되면 항목유적지에 유채꽃이 피니까 함께 구경하면 더 좋을 거예요. 위치는 고성 1, 2 사무소에서 광릉 1, 2 사무소까지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서귀포 중문 벚꽃길이에요. 천지연 폭포 입구부터 중문 보건소까지고요. 참고로 서귀포는 제주시보다 좀 더 따뜻해서 3월 말에 벚꽃이 만개 있어요. 중문 벚꽃길은 중문관광단지 근처에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를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벚꽃 구경하시면 돼요. 오늘은 제주도 벚꽃 명소 10곳을 소개되었어요.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제주도는 4월 중순이 되면 벚꽃은 모두 떨어지고 겹벚꽃이 피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에서 예쁘게 핀 겹벚꽃을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감사공 묘역은 제주도에서 가장 느낌 있는 겹벚꽃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일 거예요. 예쁘고 풍성한 겹벚꽃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인지 사진 찍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웨딩 사진 찍으러 많이들 오더라고요.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고 날 수 있으니 조심해서 주차하세요. 오라시시는 벚꽃 명소로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는 벚꽃이 지면 겹벚꽃이 피는 곳이라 벚꽃과 겹벚꽃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제주공항에서 가까운 거리에 겹벚꽃이 피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전하게 주차하시고 감상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겹벚꽃 숨은 맛집이에요. 조천에 있는 만다나 공원입니다. 겹벚꽃 나무가 많은 건 아닌데 주변에 있는 녹지와 잘 어울려서 아는 사람들만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곳이에요. 사람도 많이 없고 한적해서 사진 찍으며 겹벚꽃 감상하기 좋은 장소예요. 조천읍 선월리 주변에 겹벚꽃 피는 곳이 몇 곳 있는데 그중 락선동 경로당을 추천해요. 겹벚꽃이 한 그루 있는데 나무도 크고 꽃도 풍성하게 피었더라고요. 이것도 웨딩 사진 찍으러 몇 팀이 오더라고요. 경로당 주변으로 겹벚꽃 핀 곳이 몇 곳 더 있으니까 함께 구경하시면 좋아요. 오늘은 제주도의 겹벚꽃 명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꽃이 수국일 겁니다. 수국은 보통 6월부터 만개한 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에서 수국을 볼 수 있는 6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제가 본 수국 명소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성산읍에 있는 혼인지예요. 보통 수국의 색깔은 토양 성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푸른색을 띠고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붉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혼인지는 제주도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된 곳으로 탐나국의 시조인 삼신이 세공주를 만나 혼인한 곳으로 알려진 연못이에요. 현재도 실제 전통 혼례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혼인지 수국은 푸른색이 대부분이었어요. 수국이 멋지게 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웨딩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곳곳에서 웨딩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본 수국 명소 중에 가장 볼거리가 많고 운치도 있었어요. 수국도 적재적소에 보기 좋게 심어져 있고 건물들과도 잘 어울려서 사진 찍을 때 잘 나오더라고요. 제주도 와서 수국을 보실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이어서 소개할 곳은 구좌읍에 있는 종달리 해안도로 수국길이에요. 해안도로에 수국이 있는 만큼 길 양옆으로 수국길이 펼쳐져 있어요. 걷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최적의 장소예요. 성산 일출봉과 우도를 바라보면서 수국길을 걸으니까 더없이 좋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한적하게 수국을 보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안덕면사무소예요. 위치가 안덕면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있고요. 삼방산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주차는 면사무소에 하면 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구경하세요. 곳곳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꾸며놨더라고요.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곳이에요. 제주도도 관광지가 포화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더 찾아오게끔 여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구경하시고 삼방산과 여러 포토존에서 예쁜 사진 많이 찍으세요. 이번에 소개할 곳도 안덕면에 있는 곳이에요. 탐나는 초코솜이라는 카페입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수국길이 펼쳐져 있어요. 말 그대로 꽃밭입니다. 수국이 예쁘게 펴서 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간 날 날씨가 약간 흐렸는데도 구름과 수국을 함께 찍는데 괜찮더라고요. 여기도 웨딩 촬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여름 제주는 수국인 것 같아요. 여름에 웨딩 촬영 앞두고 계시다면 수국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한림을에 있는 성이시돌 목장이에요. 목장 주변이 넓고 여러 건물들이 있어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성이시돌 젊음의 집과 이시돌 순빗소리 앞이에요. 앞에 주차장이 넓게 있고요. 주차장 왼쪽에 수국이 있어요. 길이는 길진 않지만 조용히 사진 찍고 싶다면 가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니까 정숙하는 배려가 필요한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남국사라는 절이에요. 제주대학교 근처에 있고 조용하고 작은 사찰이에요. 수국으로 유명한 곳인데 저는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올해는 비가 적게 와서인지 예년보다 수국이 늦게 폈다고 하네요. 6월 18일에 갔는데 만기는 안 했어요. 그래도 경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연못과 정자도 있어서 운치가 있더라고요. 수국 포토존으로 유명해서인지 사진 찍으러 많이들 왔더라고요.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수국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이상으로 제주도 수국 명소 6곳을 소개해드렸어요. 예쁜 수국도 많이 보시고 추억이 될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가을에는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들 찾는답니다. 은행나무길을 가려면 내비게이션에 제주대학교 은행나무길을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찾아가려면 아라인빌 제대아파트로 검색해서 찾아가면 돼요. 이 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은행나무길이거든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길게 형성된 은행나무길은 몇 곳 없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와서 삼각대를 세워놓고 점프샷을 많이들 찍고 가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11월 초에 찍은 모습이에요. 10월보다는 11월부터 가시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주대 은행나무길에서 천하계곡까지는 40분 정도 걸려요. 제주도에서 예쁜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은 해발 고도가 높은 한라산 자락이에요. 몇 군데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매년 가을이 되면 천하계곡으로 가서 단풍 구경을 하고 옵니다. 천하계곡은 알록달록하게 물든 단풍도 예쁘지만 바닥에 깔려있는 크고 작은 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에요. 똑같은 단풍 사진을 찍어도 색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여기가 좋더라고요. 천하계곡 단풍을 보기 위해 방문하려면 내비게이션에 천하계곡으로 검색해서 가시면 돼요. 이곳은 주차장은 협소한데 단풍 시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 주차하기가 엄청 힘든 곳이에요. 더군다나 영상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는 좁은데 한 줄 주차가 몇십 미터씩 되어 있어요. 운전 초보자분들은 진입로 끝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돌려서 나올 때 다른 차량들과 꼬이는 경우가 많아 나오는데 무척 애를 먹을 수 있어요. 대신 진입로 입구 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주차하고 걸어서 들어가는 게 편할 거예요. 들어가시면 계곡 바로 옆이 한라산 둘레길이에요. 단풍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등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의할 점은 바닥에 돌이 불규칙하게 널브러져 있어서 발을 헛디디면 접지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가급적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고 가는 게 좋습니다.
천하계곡에서 어음리 억새 군락지까지는 자동차로 20분이면 갑니다. 어음리 억새 군락지는 오늘 소개하는 다른 곳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명하진 않아요. 억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만큼 억새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곳은 도로 옆에 조성된 곳이라 안내판도 없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헤맬 수도 있으니 근처에 가시면 잘 둘러보고 찾아가셔야 해요. 주소는 에어릅 어음리 산 68-5번지예요. 별도의 주차장은 거의 없어요. 대신 억새밭의 일부를 정리한 후 임의적으로 주차 공간을 만든 공간이 있어요. 다른 차량이 세워진 곳 옆에 주차하면 됩니다. 억새 군락지인 만큼 드넓게 펼쳐진 억새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아요. 억새밭 안으로 들어가면 사진 스팟이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땐 억새를 배경으로 웨딩 촬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옆에 새별오름도 보이고 바다와 비양도를 배경 삼아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올 때 바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차 바닥을 긁을 수 있으니 조심해서 출입하셔야 합니다. 어음리 억새 군락지에서 새별오름까지는 차 타고 5분이면 가요. 새별오름은 제주도 여행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가봤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오름입니다. 가을에는 억새가 만발해서 장관을 연출해요. 1년 내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답게 주차장이 넓게 잘 정비되어 있어요. 제가 갔을 때가 평일 낮 시간대였는데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왔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사진 찍는 사람들과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있었어요. 새별 오름은 겉보기에는 오르기 쉬워 보이지만 막상 올라가면 경사가 급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상까지는 30분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면 예쁜 제주도의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올라온 보람은 있어요. 정면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곳이 핑크뮬리로 유명한 카페 새별이에요. 핑크뮬리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새별 오름하면 억새가 유명한 만큼 억새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면 요즘에 가시면 됩니다. 새빌은 새별 오름 아래에 있는 리조트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베이커리 카페예요. 이곳은 평소에는 새별 오름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시원한 커피 한잔 때리기 좋아요. 핑크뮬리가 예쁘게 피는 가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혼잡할 수 있습니다. 음료와 베이커리도 맛있지만 무엇보다 뷰 맛집이에요. 핑크뮬리와 함께 뒤편으로 억새로 뒤덮인 새별 오름을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들 찍더라고요. 또 밑에는 양목장도 있어서 양을 구경할 수 있어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고 연중무휴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주차 공간이 넓어서 차 가져가도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 유채꽃 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유채꽃밭이에요.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위치는 광치기 해변 건너편이에요. 편하게 주소를 치고 가시면 됩니다. 주차 공간도 넓어서 편하고 화장실도 있어요. 주차비나 입장료 같은 건 없어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았던 건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올레길 2코스여서 바다도 있고 길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유채꽃 보면서 산책하기 좋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영상 찍은 장소 뒤로 유채꽃이 더 있습니다. 부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성산 일출봉에 갈 계획이라면 들러서 유채꽃 향기 맡으며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섭지코지에 있는 유채꽃밭이에요. 섭지코지는 유명한 곳이라 많이들 가는 곳입니다. 섭지코지에서 성산 일출봉도 볼 수 있고 예쁜 자연 경관이 있어서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섭지코지 유채꽃은 넓은 건 아닌데 주변 경관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더 예뻤어요. 말타기, 카페, 레스토랑 등 휴식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있어서 여유롭게 즐기기에도 좋아요. 바로 옆에 숙박시설도 있고 아쿠아 플라넷도 있어서 겸사겸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료는 없는데 주차요금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주차 공간에 비해 방문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 혼잡할 때가 많아요. 이어서 소개할 곳은 표선에 있는 성읍민속마을 유채꽃이에요. 성읍민속마을은 제주도의 여러 문화재와 옛날 생활 양식의 자취를 많이 간직한 곳입니다. 유채꽃이 넓게 심어져 있진 않지만 성벽 바로 앞에 있어서 풍경도 좋고 사진 찍기에도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다른 곳에 비해 사람이 많지 않아서 여유있게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관람 요금이나 주차 요금은 없습니다. 성읍 민속마을 간다면 여유있게 유채꽃도 보고 민속마을 안을 걸으면서 구경도 하면 좋을 거예요.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에 있는 별방지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군사시설이에요. 성의 총 길이가 1008m이고 높이는 3.5m 정도라고 합니다. 별방지는 처음 가봤는데 유채꽃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유채꽃 보러 가는 것도 좋지만 경치가 워낙 예뻐서 풍경 보고 사진 찍으러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성벽 위에 올라가 보니 경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유채꽃도 보고 색다른 사진을 찍고 싶다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서우봉은 함덕해수욕장 옆에 있는 오름이에요. 주차는 밑에 하고 걸어서 올라가면 됩니다. 여름에는 함덕해수욕장에 사람이 많이들 오지만 이맘때에는 서우봉으로 유채꽃을 보기 위해 많이들 갑니다. 서우봉은 해가 질 때 가는 걸 추천해요. 제가 갔을 때 운 좋게도 날씨가 좋아서 노을을 함께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노을과 유채꽃을 배경삼아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고 있더라고요. 서우봉에는 말도 있어서 함께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유채꽃 명소 5곳을 알려드렸어요. 겨울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나요? 아마 귤, 눈 내린 한라산, 동백꽃 등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은 동백꽃을 볼 수 있는 5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동백 포레스트 카페예요. 이곳은 동백나무 군락을 이르게 조성했는데 나무의 거리를 적정하게 고려해서 심어서 사진 찍기 좋게 만들었어요. 일단 주차장이 넓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질서 있게 정리를 잘하고 있어서 주차하기 편했어요. 주차 요금은 따로 없고 입장료를 내야 해요. 주차하고 들어갈 때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됩니다. 성인은 4,000원이고 제주도민은 3,000원이에요. 영업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어 있네요. 들어가면 왼쪽에 카페가 있어요. 평일에 갔는데도 사람이 많아서 카페를 이용하려면 줄을 서야 했어요. 보통 오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해요. 가능하다면 오전에 가서 사람이 적을 때 좀 더 편하게 사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12월 초는 동백꽃이 거의 만개해서 어디를 찍어도 붉게 핀 동백꽃을 볼 수 있어요. 또 동백꽃이 바닥에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느낌이 더 좋았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연인, 친구, 가족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이 많았고 셀프 웨딩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과 함께 와서 사진을 찍는 분들도 있었어요. 중간중간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차 마시며 감상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이곳을 처음 가봤는데 일단 주차장이 넓은데 차량이 얽히지 않고 질서 있게 들어가고 나가도록 잘 관리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보통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관광지는 주차 문제, 동선 때문에 불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쁜 사진 담고 싶은 분들은 꼭 가보시길 추천해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역시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동방랑 카페예요. 이곳은 2,000원을 내면 입장해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특이한 건 2,000원을 직원이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 넣을 수 있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에 현금을 내고 들어가면 됩니다. 주차장은 입구 바로 아래에 있는데 공간이 넓지는 않아요. 주차 요금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카페 건물 안에 들어가면 차와 커피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차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처럼 커피를 안 마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더라고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겨울 옷을 입은 한라산을 볼 수 있어요. 카페 맞은편 하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동백꽃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사진 찍기 좋더라고요. 여기는 그림이나 사진이 아니라 창문 너머에 있는 활짝 핀 동백꽃을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해놨더라고요. 동방랑은 규모가 크진 않아요. 대신 동백꽃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포토스팟에서 예쁜 사진 찍는다면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동백꽃을 볼만한 곳 세 번째 장소는 돈네코 동백이에요. 돈네코 동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돈네코 유원지 근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영업이나 관광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동백꽃을 심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인지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갓길에 안전하게 주차하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가셔야 해요. 별도의 공간에 동백나무를 조성한 것이 아니고 담장 주변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빨간 동백꽃과 분홍 동백꽃이 조화롭게 되어 있어서 색감도 예쁘고 사진 찍기도 좋더라고요. 아직은 다른 유명한 곳들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나가다 활짝 핀 동백꽃을 보고 사진 찍고 가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길가에 피어 있는 거라 입장료나 주차요금 같은 건 없고요. 길가에 주차한다면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곳은 동백꽃이 촘촘하게 밀집해 있어서 사진 찍기 편하더라고요. 동백꽃 구경하고 주변이 조용하고 좋아서 산책하기에도 좋더라고요. 겸사겸사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꽃이 좀 일찍 떨어질 수 있으니 잘 확인하고 가세요. 윈드 1947 테마파크는 카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동백꽃으로는 유명하지 않고 또 동백꽃이 거창하게 피지도 않는 곳이에요. 나무가 길 양옆으로 있고 또 작아서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조용하게 산책하며 구경하기 좋은 곳이에요. 동백꽃은 입구에 조성되어 있고요. 뒤편에 눈 내린 한라산을 함께 보면서 동백꽃을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테마파크로 들어가는 길 옆으로 동백꽃이 피어 있어서 차가 다닐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 많은 곳보다는 조용하게 걸으면서 동백꽃을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싶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호군동 복지회관이에요. 이것도 막 유명하진 않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는 곳이더라고요. 호군동 복지회관으로 가면 되고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근처에 잘 주차하면 됩니다. 역시 입장료나 주차요금 같은 건 없어요. 생각보다 예쁘게 잘 되어 있어서 구경하기 좋았던 곳이에요. 복지회관 주변에 동백꽃을 볼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복지회관에서 길 따라 왼쪽으로 내려가면 분홍 동백꽃과 빨간 동백꽃이 활짝 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예뻐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서 얼른 웨딩 촬영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두 번째 장소는 복지회관에서 정면으로 좀 걸어가면 오른쪽에 동백꽃길이 양쪽으로 쭉 있더라고요. 한낮에는 사진 찍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줄 서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좀 지나면 사람이 없어서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에 제주도 가면 볼 수 있는 것 중에 동백꽃 스팟 5곳을 소개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